네, 또 어느새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와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짧게나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해놓고 저도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또 신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업자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횟수로만 해도 지금 수십 번 신고를 한 것 같아요. 10년이나 또 됐으니까. 처음에는 저 혼자 했었고 지금은 이제 사업자가 뭐 복식 부기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세무서에게 맡긴 상태인데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사실 세무서 없이도 뭐 특정 세무사들은 뭐 전자상거래 전문 세무사니까 오픈마켓 계정만 알려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는 세무사도 사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정말 매일매일 체크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매일매일의 매출이나 뭐 수익을 계산하는 게 쉽진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상품 가공을 하는 게 더 좋죠. 그래도 이렇게 세금 신고 기간이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되니까 내가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 매출을 발생했고 결국 매출과 매입은 쇼핑몰이다 보니 오픈마켓이고 쇼핑몰이다 보니까 꽤 정확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남았구나. 여기서 내가 비용으로 얼마 정도 썼으니까 순이익은 이 정도네. 여기서 이제 뭐 소득세는 이 정도 나가니까 정말 남는 건 최종적으로 이 정도구나 라고 본인의 과거를 어쨌든 정리해 볼 수 있고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세금 신고 방식은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진짜 FM대로 다 하는 게 제 방식이고 약간 가끔 가다 애매한 것들이 발생하면 차라리 세금을 더 내자라는 주의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월이니까 이제 법인도 그렇고 개인사업자도 그렇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우선은 부가세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뭐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서 계속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겠죠? 도매 사이트에서 저에게 공급을 하는 거래가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도 부가세가 담겨져 있고 저희는 또 그걸 사서 좀 더 마진을 붙여서 또 팔겠죠? 소비자들에게 팔 때도 거래가 발생하니까 또 부가세가 발생하고 판매가는 더 높다 보니까 그 판매가에 따른 부가세와 매입가에 따른 부가세 그 차익을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부가세가 우리나라는 10%고 일본도 원래는 좀 낮았다가 최근에 10%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수출할 때 그나마 좀 좋은 거는 이 부가가치세가 매입할 땐 샀다가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이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외 마켓도 하시게 되면 그런 환급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뭐 아시다시피 최대한 많은 마켓을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번거롭긴 해요. 저도 매번 이때가 되면 이 방송이 끝나면 또 모든 마켓마다 들어가서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갈 텐데 모든 오픈마켓이든 뭐 고도몰이든 카페24든 자사몰이든 통계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 자료를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그걸 참고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고도몰하고 뭐 몇몇 마켓들이 약간 이슈들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의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방송 본문이나 이런 데 남길 텐데 유튜브는 파일 업로드가 안 돼서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 그냥 글 써서 첨부 파일로 둘 테니까 이 엑셀은 이제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쓰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뭐 7월이면 1월로 모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죠. 바꿔서 바로 하면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1, 2, 3, 4, 5, 6으로 지금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해야 되니까 다 바꾸고 다음 분기 때는 또 이 부분만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각 마켓별로 부가세 신고 항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옥션은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그대로 이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합계 함수만 들어간 상태라서 그대로 그냥 옥션 ESN 플러스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 자료 들어가시면 이렇게 항목이 있으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고 현금 영수증 받기도 하고 뭐 휴대폰 결제도 하고 기타는 보통 이제 옥션에서 제공한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인데 옥션에서 이제 광고비를 부담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에게 자동으로 계산서를 끊어 주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매출액이 됩니다. 옥션 계정이 또 여러 개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추가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3번 계정까지도 또 늘리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가 2개까지만 해놓겠습니다. 줄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법인이시라면 사실 뭐
3개만 하셔도 되는 거죠. 이제 4, 5, 6, 3개월이 되겠죠. 법인은 이제 3개월 단위로 하고 개인 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부터 이제 뭐 롯데온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롯데온을 연습 삼아 해보고 있는데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롯데온 이런 새로운 마켓이 늘었다 싶으면은 추가하면 되는 거죠. 롯데온하고 뭐 이게 1, 2, 3 이건 바꿨다고 치고 롯데온 어떤 항목이 있는지 한번 보면 롯데온이 지금 제가 7월 초부터 했고 상품을 아직 많이는 등록 못했는데 매출은 나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답지 않은 부분도 있고 대기업다운 부분도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품 코드가 어쨌든 이거는 제가 7월 한 달 팔아보고 매출액 공개하면서 한번 까던가 칭찬하던가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롯데온 판매자 페이지에서 주는 정보 그대로 또 이제 입력을 하시면 앞으로도 총 매출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본인의 매출을 추가하시면 되고, 그리고 초기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매출도 알 수 있고 수익도 알 수 있고 세무 기장도 줄일 수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이제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을 사실 준비해서 세무사에서 주고 나면 세무사도 되게 편해요. 그냥 그대로 합계된 것만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매번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에 제가 주소는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마켓별로 이렇게 G마켓은 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좀 특이한 게 G마켓은 해외 배송이 있어요. 그 본인 제품을 해외 배송할 거냐 말 거냐가 있는데 전 세계 배송이라고 해서 해외 소비자들이 G마켓 영문 사이트에서 주문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주문하면 결국은 해외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영세 매출이 되죠. 그래서 영세 매출이 되고 결국 총 매출액까지 해서 하는 거고, 이 영세 매출을 증빙하는 자료도 G마켓에서 제공해 주니까 그것도 같이 출력해서 세무서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저는 하는 게 각 마켓별로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모든 이제 부가세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계정별로, 계정이 여러 개면 또 여러 개 다 정리를 하고요. 11번가도 이슈가 하나 있는 게, 11번가는 실제로 이제 셀러 오피스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가 과세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약간 11번가의 기준이 이런 건데, 11번가의 기준이 이렇다 보니까 11번가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매출만 합계가 되죠. 근데 저희는 총 매출액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변경을 한 거고, 여기까지만 하고 영세 매출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11번가도 이제 G마켓처럼 해외 발송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영세 매출이 있고, 면세 매출 금액도 있습니다. 면세는 보통 이제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용품 그리고 식품 같은 것들은 면세거든요. 이제 부가세가 붙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면세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 면세 제품이다 보니까 부가세가 진짜 없죠. 그래서 면세 매출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고 있고, 상품 등록할 때도 보시면 과세 면세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아까 말했다시피 먹는 것들, 뭐 여성용품 이런 것들은 면세에 속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실버간에 이제 셀러 오피스와 달리 저는 총 매출액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한 걸로 알고 있어서 신용카드 금액에서 요 두 금액을 뺀 금액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살짝 변화를 줘서 저는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걸 다 입력해서 다 더해버리면 오히려 매출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 매출액을 11년간 수정을 하고 있고, 좀 이슈가 이제 자사몰인데, 자사몰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사몰의 경우에는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보통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사몰 매출은 네이버를 통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본인의 자사몰과 피지사가 연동이 되어 있죠. 그리고 네이버 지식쇼핑도 연동이 되어 있고 네이버 페이도 달려 있죠. 근데 이 네이버 페이가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자사몰, 고도몰이든 카페24가 되겠죠. 여기는 방식이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피지사 네이버 페이 결제가 있을 거고 피지사 결제가 있을 텐데, 네이버 페이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이버 페이는 또 다시 네이버 페이 자체,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 피지. 그래서 네이버 페이는 이렇게 네이버 페이 자체로 결제되는 게 있고, 네이버 페이와 또 저희가 쓰는 연동해 놓은 피지사와 또 연동된 피지가 있고, 또 피지사 자체로 결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이제
네이버 페이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산 관리가 두 개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결제한 거 정산 관리가 있고 정산 관리 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중 하나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너무 헷갈렸었는데 실제로는 두 개를 다 하시는 게 맞고, 정산 관리 예를 들어서 LG U 플러스를 저처럼 뭐 플러스도 쓰고 뭐 이니시스도 쓰고 KCP도 쓰는데, 로그인 해보시면 이제 부가세 신고 자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뭐 피지사에서도 아이디가 두 개로 나눠져서 돼 있을 겁니다. 하나는 네이버 페이와 연동된 거, 하나는 고도물과 바로 연결된 거, 이렇게 해서 차라리 네이버 페이 센터에서는 요것만 하시고 요거는 여기선 하지 마시고 LG U 플러스에 들어가시면 어차피 다 통합되어서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이버 페이 센터에서는 정산관리 네이버에서의 부가세 신고, 이 항목에서 부가세 신고 자료만 하시면 되고, 이 항목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용하시는 피지사 관리자 페이지 가시면 정산 내역이 다 뜰 겁니다. 통합되어서. 그 통합된 게 결국은 네이버 페이를 통한 것과 그 다음에 본인 자산물 자체적으로 발생한 게 합쳐져서 보통은 합계로도 볼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일괄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분리를 해놨죠. 고도몰 피지 결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고도몰 네이버 결제는 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거를 그대로 입력하는 거고, 여기 거는 피지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몰을 운영하면서 좀 특이한 점은 자사몰에 있는 통계 자료와 매출 자료와 피지사의 매출 자료가 달라요. 틀릴 수가 밖에 없는데 이제 기준점이 달라서 그래요. 뭐 발송일을 기준으로 할 거냐, 결제일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차이 때문에 하루 이틀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지사 기준으로 하고 있고, 조금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뭐 피지사에서 신용카드나 뭐 계좌이체 이런 것들은 정확한데, 저희가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이 무통장 입금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통장 입금은 이제 고도몰을 참고합니다. 나머지는 다 피지사를 참고해서 하고, 고도몰 입금만은 그냥 고도몰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통장 입금이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대로 또 100만원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을 100만원어치 매출을 발생했는데 이 중에 근데 계산서를 50만원어치 발행했다면, 혹은 또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이 부분을 빼줘야겠죠. 왜냐면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무통장 입금액에서 빼기,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행분, 현금 영수증 발행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통장 입금에 넣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로 조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넣고 있고, 여기서는 꼭 무통장 입금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분,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분 분을 뺀 금액을 무통장 입금액의 매출액으로 합계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 두 가지까지 합한 걸 넣어버리면 중복으로 오히려 좀 더 많이 신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렸었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 없이 하고 있으니까 뭐 막히는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엄청 전문 세무사는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뭐 제가 잘못된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쉽고요.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 그냥 바로 나오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티몬도 똑같고 쿠팡도 똑같고요. 위메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켓별로 월별 매출을 한번 다 뽑아 보시면, 아, 내가 총 매출이 이 정도고 월별로 매출이 이 정도였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이 정도니까 매입은 어느 정도냐. 매입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도매처에서 받은 세금 계산서, 그리고 어떤 물건이 단종이나 품절되어서 어떻게든 보내드리고 싶을 때 보통 다른 쇼핑몰 통해서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카드 매입.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이 두 가지는 사실 홈택스 통해서 조회가 굉장히 쉽게 돼요. 자동 조회가 되고, 밑에 거는 사실 카드 매입 내역을 보려면 홈택스에 사전 등록을 해야 돼요. 홈택스에 매입 카드로 쓸 카드를 항상 미리 등록해 두시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카드로 무엇을 어떤 가맹점에 얼만큼을 샀는지 쫙 엑셀로 뽑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그냥 바로 뽑아서 매입 카드를 따로 정해 놓고 그걸 항상 뽑아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제출물, 저는 이런 식으로 매입을 정리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업이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매입 내역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나 제 초기도 그렇고 초기에는 항상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사실 매출 매입은 거의 다 확실하게 합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나의 매출과 그 다음에 매입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남은 돈으로 비용으로 어떤 걸 썼는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은 한번 실질적으로 얼마 남았는지 한번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 엑셀을 먼저 정리를 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어쨌든 먼저 엑셀 정리를 하고 자료 준비 후 세무서 제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매출이 뭐 크지 않으면 사실 혼자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이 두 자료가 확실히 있다 보니까 신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뭐 네이버 검색해 보셔도 되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고몰과 뭐 네이버 페이와의 그런 중복 신고 문제 뭐 누락된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거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까지도 뭐 자동으로 다 조회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요거만 있으면 매출과 매입이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크게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초기에는 세무서 두지 마시고 본인도 이제 운영하다 보면 세무적인 지식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냥 나는 처음부터 너무 모르니까 그냥 맡길래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매출이구나 이게 매입이구나 이게 영업이익이구나 이게 뭐 순이익이구나 이렇게 조금씩 개념이 오실 거고 내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남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마진을 올리시던가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1월부터 6월 사이에 왜 매출이 뭐 이 기간은 줄었을까?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리고 영세 매출 자료는 이제 G마켓이나 11번가가 아마 해당될 텐데 해외에서 주문하는 고객이 그래도 은근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해외 영세 매출 자료를 한 4개 종류 뽑게 되어 있어요. 그걸 뽑아서 이제 세무서에 같이 제출하면 되고 이제 혼자 하신다면 영세 매출로 신고하시고 그 서류를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해외로 보냈다는 증빙과 가만히 보시면 뭐 EMS 증빙 아니면 뭐 SF 익스프레스 증빙 이런 걸 텐데 이제 해외로 보냈으니 영세 매출이다 이런 걸 증빙하는 자료고 본인이 영세 매출 신고하면 그에 따른 증빙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온 대로 신고하시고 이 자료들은 같이 뽑아서 스캔해서 제출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상반기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이 매출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도 좀 더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신고 전에 잠깐 영상을 찍었고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셔서 신고 잘 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주문 들어올 겁니다. 감사합니다.